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2월 연출 맡은 김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2월에서 민경 역을 맡은 조민경입니다. 네, 일단은 질문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원론적인 질문부터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영화를 최초의 아이디어랄까 구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만들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민경 배우님과 사실 어떻게 만나셨나도 되게 궁금하고. 네, 저는 그 아카데미 제작연구과정 그 작품을 찍고 그게 그게 언제지? 2011년에 네, 2011년도에 그 영화를 찍고 가시였죠. 네, 가시라는 영화를 찍고 한동안 좀 다른 그 상업 영화 쪽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한 3, 4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좀 약간 당황하고 좀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지 막 이야기는 떠오르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영화 찍는 걸 보니까 되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계획은 캐스팅 안 되고 제작 그거 안 되는 친구들 모아서 그냥 나랑 워크숍 비슷하게 영화 찍을까 하다가 썼던 이야기가 점점 쓰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건 애들하고 찍기엔 너무 큰데 하고 다시 고치고 하다가 그 민경이라는 여자아이의 그 것만 좀 집중을 했던 전에는 좀 뭐 아버지와 관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버리고 민경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상황에서 이 어떤 이 특정한 시기를 어떻게 견딜까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견딜까 1월부터 6월 뭐 이 사이의 겨울을 어떻게 견딜까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다 했었어요. 시나리오를. 그거 작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오디션을. 떨어졌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할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 있는 애한테 너 혹시 내가 시나리오 쓴 게 있는데 고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랑 할래? 라고 했더니 얘는 아실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2월 한 달 영화 찍었어요. 진짜 제목대로 2월 초부터 찍어서 말일날 촬영 끝나는 날이 아마 2월 마지막 전날이었을 거예요. 그날 찍고 민영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찍고 그 영화 그때부터는 그냥 편집해서 후원 작업 활동도 없으니까 ACF 내서 기다리고 그러면 혹시 그 예전에 그 김주영 감독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2011년에 이제 가시라는 영화를 아카데미 장편 제작 과정에 그 영화를 찍으시고 그해 부산영화제 뉴커런츠 경쟁 부문에서 상영을 했었고요. 그때 영화를 약간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드셨던 거랑 이번에는 거의 진짜 포롤 단실 혼자 모든 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이번 영화를 만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런 거는 자유로웠다 아니면은 이런 거는 너무 힘들었다 뭔가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예전 영화 찍으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전 찍으면 보고 아카데미가 너무 그립다. 왜냐면 그런 어떤 저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여건은 그렇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장편 제작용 과정을 해서 그쪽 영화를 찍는다는 거는 되게 복받은 상황인 걸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복받은 일이다. 근데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저한테 약간 좀 조언을 해줬던 감독님들 얘기들 그 얘기들이 이거 쓰면서 촬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 워낙 그때 되게 아카데미 때 작업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하드하고 좀 힘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들 하면서 좀 약간 그때 실수했던 것들, 그때 못했던 것들, 아니면 그때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출할 때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아카데미 쪽이 훨씬 더 그런 게 좋았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혼자 그리고 저희 촬영 감독이나 PD 친구가 동기예요, 아카데미 그 친구들은. 예,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쓰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작업한 거여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기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걸 경험했던 기운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동기분들과 함께 그래도 이번에 같이 할. 메인 스태프들은 다 그냥 PD 촬영만 있고 나머지는 또 제가 수업하던 친구들이 다 스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크게 받았죠. 제가. 네, 그럼 우리 조민경 배우님께 오디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는 상당히 정말 제가 작년에 뭐 영화를 많이 독립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캐스팅도 정말 좋았던 것 같고 혹시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거랑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영화를 참여하시게 되셨잖아요. 어떻게 그 감독과 배우로서 소통을 하시고 이 어떤 인물들을 만들어 갔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궁금하고 감독님이 좀 연기 연출적인 면에서 디렉션 같은 거 그런 것 좀 어떻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재작년 그 이제 마지막 수업 때 학교 학생 네 제가 마지막 이제 졸업반 수업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수님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 작품을 두고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다 떨어졌어요. 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학생 연출분이 안 계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그 수업 캐스팅이 안 되면 수업을 못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학기는 날리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디션 본 날 혹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방학 때 이제 뭔가 워크샵 형식으로 찍을 건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뭔지는 모르니까 저도 그런 영화 촬영 경험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어라. 그 대신 네가 수업을 들으려면 스텝으로 한 학기를 참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조건 하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은 이제 연출부 어떤 한 작품의 연출부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간간히 부르시긴 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런 영화를 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그때 얘기했던 거랑 완전 달라지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책을 찾아가는 여자 이야기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랑 딸의 이야기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영화 촬영된 거였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길어진 긴 영화를 찍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촬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실 어떤 심각한 마음? 내가 진짜 내가 이 장편 120분짜리 막 찍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뭘 하실 거구나 그래서 내가 참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나온 걸 딱 봤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일단 너무 길고 그리고 민경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은 저지르지 않지만 되게 좀 보기에 도덕적으로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실 이제 촬영 바로 직전까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거든요. 한 부분 씬씬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촬영 직전까지는 그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딱 첫 촬영 딱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카메라 앞에서 처음 이제 하는 어떤 연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사실 감독님이 그때마다 항상 이제 상황만 생각하라고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 그 상황만 생각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찍긴 계속 찍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촬영하게 다가오면 사실 좀 두려웠었어요. 이거 내가 아직 다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연기하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이 배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연기했다라고는 사실 진짜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다른 인물이고 그래서 막 감독님이 이제 너무 말을 어렵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와, 진짜 감독님은 이 인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구나. 근데 내가 저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진짜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저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저거보다 당연히 못할 텐데 그런 말도 많고 되게 추상적인 되게 추상적인 디렉션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하시고 테이크도 엄청나게 많이 가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냥 하자. 어차피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해한 만큼 딱 거기까지만 뭘 하려고 하지도 많고 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딱 민경이가 하는 행동만 살짝 보여주자 딱 요 정도만 생각하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이해 못한 것들이 그냥 들어와서 나왔던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어렵긴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인물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금. 네, 일단은 두 분의 얘기를 살짝 지금 저희가 맛만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듣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계신 분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은 민경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정말로 매력적이었는데요.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를 그려내시기까지 많은 이렇게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이제 뭐 자료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참고하신 그런 그런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이제 시나리오 집필 때 어떠한 이제 과정을 겪으셨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민경이란 캐릭터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눈썰매장에 다녀와서 이제 아이랑 단둘이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는 그 빨갱이 이야기하는 씬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초반에 표고는 처음에 그 책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때는 갈피를 못 잡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때 이제 툭툭 던졌던 말이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와 딸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처음에. 아버지의 좀 약간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딸이 겪는 어떤 상황들 얘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딸 얘기만 이렇게 집중을 하자. 그때 그러다가 사실은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상황으로 가기에는 플롯으로 가기에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제 욕망을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을 영화를 못 찍고 이제 본의 아니게 영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찍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니까 사람이 좀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삐뚤어지고. 그래서 막 질투하게 되고 누군가를 가까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영화를 분명히 힘들게 찍겠지만 괜히 질투나고 있고 잘 되면 배 아프고 이 생각이 좀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민경한테 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왜 나만 이렇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민경이라면 어떤 선택들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쓰고 나서 마음 되게 홀가분해졌었어요. 글 쓰고 나서 정말 반성한 것 같고 사실 그게 저한테 되게 본인 다 아시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욕망들이 자기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심에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민경이라는 친구를 처음에 캐스팅할 때도
잘 모르고 이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미지적 느낌, 이 친구 연기를 좀 하는데 기회가 안 생기지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아쉽다. 근데 막상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착하더라고요. 이게 보기엔 좀 어려 보이지만 굉장히 나이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착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서로 선택들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저는 사실 쓸 때 인물을 장악하지 못하면 시나리오를 못 쓰거든요. 제가 마치 연기를 하듯이 거의 시나리오를 쓰는 편이고 약간 좀 극하지만 그러면 뭐 대사도 막 읊으면서 제가 읊으면서 제가 마치 얘기를 하듯이 쓰는 편이어서 그래서 한번 꽂히면 되게 빨리 써요. 2, 3일을 쓰고 그게 안 되면 마냥 길어지고 되게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경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 근데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인물과 대화를 하거나 제가 연기를 하듯이 인물 속에 들어가서 직접 약간 그 디렉팅 자체가 제가 쓰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민경이가 글쎄 보면은 착하기도 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진짜 비도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감독님이 그런 생각 없나요? 그건 제 유머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해버릴까? 망쳐버릴까 내가.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네, 영화 속 그러니까 인물에게 내가 그냥 파토 한번 내, 막 이런 괜히 뭐 해코지 한번 해, 막 이런 생각들을 상상 속에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처럼 더 극단적인 생각이 모이면 솔직히 쓰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감정 때문에 아마 이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 수도 있잖아 하면서 저는 믿어버린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딘가에.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분께는 저희 서울 독립영화제 탁상 달력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두 분께는 라이터 드릴 건데 아직 그 질문이 하나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훈이한테 빨갱이 이야기하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사실 빨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빨간 사람. 네. 네, 맞아요. 빨간 사람. 혹시 고친 건가요? 원래 빨갱이였는데 빨간 사람으로. 그거는 이제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순화해서 빨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여진이한테 들 때는 빨갱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아이한테 빨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빨간 사람이라고. 사실 그거 장면을 찍는데 그것도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왜 이 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되게 근데 지금 민경이가 처한 상태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충동적으로 아이를 썰매장에 두고 나온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자기 집도 갔다가 이제 사실 집까지도 다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짜 무겁게 다시 이 성은이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한테 하는 그런 말의 무게?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긴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같이 연기를 했던 분들도 이제 그걸 읽고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어떤 진짜 민경이의 무게로 느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무게를 가지고 말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그 질문은 지금 제가 많이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먼저 손 들어주셨으니까 받고. 네. 그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죄송한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짧은 거다. 네. 그 제목이
2월인데 그 영어로 자막 떴을 때 February라고 떠서 이 숫자 2월이구나 했는데 제목에는 그냥 한글 2로 적혀 있어서 왜 한글로 적으셨을까 그게 의문이 들었고 하나만 할까요? 네,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그 2월이라고 했던 거는 그냥 그 왜냐면 2월 달이라는 느낌이 이거는 3월이면 봄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계절적인 느낌이 그런 좀 이렇게 마지막 겨울을 견디는 민경 얘기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2월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희 PD랑 촬영 감독이 그런 느낌도 있어요라고 얘기해서 숫자 2보다 2가 낫겠다 한글이가 그래서 그걸로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런 느낌이 민경하고 되게 민경의 그 겨울 나는 이거랑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2월이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아주 어이없는 제목이었는데 뭐였죠? 원래는 이 친구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녹화할 때 나야 하는 느낌, 난 그래서 나야라고 했다가 저희 PD랑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네. 2월로 6월 중.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분 아까 방금 전에 여기 아니요. 예. 들어보고 저 뒤에 질문 주셨던 분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 영화 잘 봤고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역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후반부에 이제 그 집안 청소를 막 하잖아요. 이제 진공 청소기 돌리면서 그래서 저는 뭐 신변 정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잠깐 나오는 그 구석에 있는 힘없어 보이는 그 모발 그게 이게 장르 영화나 무슨 치정물 같은 거면 그게 이게 굉장히 나올 법한데 약간 결이 좀 영화랑 안 맞는 게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약간 메커핀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를 잠깐 컷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감독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지 제가 그냥 넘겨짚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제가 이게 사실 연출은 분명히 주변에 누가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많이 안 가게 말려준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들 힘들고 지쳐서 제가 찍는 거를 이제 방관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한테 그게 그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컸거든요. 그 성문이네 집 이야기에서 가장 큰 이미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민경이가 청소기를 돌릴 때 성훈이와 뭐 예를 들면 그게 정보는 없지만 성훈이와 징주와 자기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걸 보고 있는 순간 이 친구는 이게 내가 어떤 관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갑자기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가족이 된다는 게 이 구석에 뭉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거 아닐까? 사실은 청사도는 온 가족의 머리카락이 다 뭉쳐 있잖아요. 그런 생각, 되게 큰 야망을 갖고 시작한 거였는데 이게 좀 정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제를 잘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약간 애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위험한 장치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저한테는 그 시퀀스를 할 때 굉장히 크게 생각했고 그게 어떤 이야기의 중심적인 감정이 돼가지고 민경이가 도망쳐 나간다의 어떤 저한테 그게 되게 큰 그 계기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감독님도 연출적으로 그러면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큰 소리도 많이 하고 꼭 찍어야 된다라는 식의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 사실 편집기사님이 빼자고 얘기하는 거를 그런데 빼지 말자 이거는 끝까지 제가 지키긴 했는데 이렇게 그런 걸 쓸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막연한 어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맨 끝에 계신 모자 쓰시는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남자랑 이제 집에서 남자는 술을 먹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남자가 이제 아내랑 처음으로 생각이 같았다.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배우 그 민경이라는 역할로서 그게 좀 궁금해요.
어려웠는데 저는 민경이가 어디에 걸릴까 사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그 씬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찍으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정말로 민경이가 어느 지점에서 진규의 말에 걸릴까 이거를 가지고 되게 많이 찍으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찍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규가 진규 원래 부인이 생각이 같았다는 부분에서 이제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시나리오 전체에서 배우님께서 아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 것 같아. 혹시 이런 지점들은 있으셨나요? 저는 천막에서 영빈이랑 여진이랑 저랑 민경이랑 이렇게 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되게 리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은 그걸 촬영할 때가 엄청나게 추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반팔 얇은 원피스 치마를 입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 대화를 나눈 순간에 그런 어떤 뭐 질투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뭔가 이 상황이 정말 삐뚤게 보여져서 대화를 하는 그런 감정 같은 부분? 처음에 내가 리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몸에 박혀버린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사실 감독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같이 했던 배우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약간 안 이뻤게 보였거든요. 그때 부분이 제가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서 처음 찍는 영화다 보니까 찍는 내내 좀 거의 이제 항상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제가 그냥 말을 하고 해도 표현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뭘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진짜로 되게 안 이뻤고 보기 싫고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사실 한 씬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사실은 좀 더 듣고 싶은데 다음 영화 상영 때문에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과 배우분의 약간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집 앞에 놀이터에 벚꽃이 많이 폈길래 오늘 이거 상영하고 나면 오늘 영화는 좀 어둡지만 나도 화창한 어떤 날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지금 바깥이 비도 내리고 잔뜩 흐리고 춥고 영화의 기운을 너무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저랑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영화보다 많이 유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없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점점 제가 좀 이렇게 좀 밝아지고 있다. 지금 작년부터 쭉 쓰고 있던 시나리오를 아직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날짜 쫓기면서 쓰고 있고요. 다음 영화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사실 되게 주말이고 한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가 되게 낯선 배우일 텐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를 보러 오실 텐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쥐부위에도 앉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거 2월 끝나고 작년 12월 달에 찍은 단편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전주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제 아마 그거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진행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